이제 점성학에서 개인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일과 관련된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하우스 했을 때 한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세상에 나를 쓰임에 있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나의 능력을 팔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재화와 관련된 거였다면, 그렇죠. 6번 하우스는 여기도 이제 일이긴 일인데 재화랑은 딱히 이게 큰 관련 없이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면서 일과를 보내고 일을 할 것인가. 그렇죠. 노동, 작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 환경에서 일하는 걸 원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나의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의 능률, 그렇죠. 플러스 이제 직장 동료의 관계 등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건강. 건강의 하우스죠. 여섯 번째가. 그래서 여섯 번째 하우스는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게 일과 건강.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에 이제 애완동물이란 키워드도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애완동물은 이제 작은 동물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 여섯 번째 동물이 이제 양이라든가, 가축. 소라든가, 뭐 이런 가축들을, 왜냐?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쓰던 그렇죠. 동물이라 그러면은, 요새 현대 점성학 개념, 즉,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개념에서 이 애완동물은 나의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애완동물을 제 시간에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나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습관? 예. 그리고 동물과 어떤 애착 관계도? 그렇죠. 요새 뭐 미국 병원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동물병원이란다. 애완동물을 데려오게 할 수 있는 병원도 생겼어요. 그래서 현대점성학에서 이 여섯 번째 애완동물은 나의 건강과 관련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직업을 볼 때, 일을 볼 때, 여섯 번째,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천직. 소명. 소명이고, 여섯 번째는 하루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면서 어떤 일을 생산성 있게 창출하는 것이냐의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면 건강이라는 건 사실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보냈는가, 건강하게 보냈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우스에서 또 하나 의미하는 거는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 그럼 그 퇴근 이후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의 의미도 있는 게 여섯 번째 하우스예요. 근데 일단은 뭐 거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일과 건강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은 규칙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섯 번째 하우스의 그 사인과 안에 있는 행성은 내가 직장 생활 또는 규칙적인 일을 할 때 어떤 환경을 선호하며 어떤 일을 어떤 일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다 보면 우리 열 번째 천직 있죠. 소명. 그거를 하려면은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돈 버는 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이런 부분 있죠. 콜링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포기해야 되겠지. 표기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천직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려요. 여기 실질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일.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섯 번째 캔서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 일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집이랑 비슷하대요. 그렇죠. 굉장히 가족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튜디오 무용 이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집처럼 꾸며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무용 센터, 일반적인 무용 센터들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정신병동 같아요. 그냥 거울 딱 하나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모던한 스타일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전 살림을 차렸어요. 일단 잠잘 수 있는 그런 담요 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되고 소파 그리고 아예 약간 침대처럼 그런 두꺼운 방석, 긴 방석 하나 있고 또 식물도 굉장히 많고 커튼 달고 아늑한 분위기로 누구나 와서도 편안한 캔서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을 제가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을 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센터에 수강생들이랑도 가족 같은 거 그렇죠.
서로 양육하고 돌봐주고 네네. 뭐 이런 거를 원할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의 그 직업적 소명이나 꿈과 별개로 그냥 어쩌다 보니 아이들을 가르치고 코칭하는 일을 했었어요. 5년간. 그러셨죠. 네. 그게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어떠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대1 상담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센터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집까지 제가 방문하는. 그쵸? 네. 되게 좀 특이한 어떤 상담 케이스예요. 우리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지 취약계층 아이들의 아동들의 집집마다 찾아가는 골목골목 찾아서 그런 일들을 그러셨구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제가 여기서 네. 만지작거렸냐면 네. 제가 6번째 커스 사인이 뭔지 기억이 안 나서 네. 지금 하는데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캔서예요.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집이자 사무실이죠. 그렇죠. 집이자 사무실이죠. 네. 거기다가 7번째 달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담하죠. 그리고 교육도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 대규모로 안 모으잖아요. 네. 많이 모여야 4명이란 말이에요. 스몰 그룹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달이 7번이거든요. 그러면 대규모보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소규모가 저는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원투원이든. 그렇죠. 음. 이것도 뭐 다른 사인도 한번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6번째가 만약에 어케어리스다. 어케어리스다. 네. 물병자리면은 일하는 작업이 약간 평등한 곳이 중요하고 위계질서보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그 나만의 시간, 나만의 네. 공간, 나의 독창성이 보장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네이버하고 되게 맞겠죠? 네이버가 뭐 자기 마음대로 출근해서 채우고 가면 되잖아요. 누가 터치하지도 않고. 네. 그런 쪽이 낫지, 막 그 공무원이라든가 막 정시에 그 나의 독창성도 발현 못하고 상명하복에 그런 직업적 환경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6번째가 어케어리스 물병자리라 그러면 IT 계열, 그렇죠. 첨단 계열, 네. 그렇죠? 천왕성도 마찬가지고. 예, 천왕성도 마찬가지고, 뭐 미래지향적인, 네. 뭐 나사, 네. 뭐 이런 쪽 괜찮고 있고요. 벤처 기업처럼 요즘은 신생기업.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고, 네. 아니면은 뭐 인권 관련, 네. 평등에 관련된 무슨 단체라든가 그런 네. 일도 괜찮을 수 네, 있고요. 잘 맞죠. 뭔가 변화를 지도하는 일도 괜찮은 혁신적인. 거. 예. 그런 쪽도 잘 맞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물병자니까 이분은 직장 동료와 관계가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평등한 관계. 그렇죠. 평등하고 친구 같은 관계지, 뭐 거기서 감정적으로 또 뭐 어쩌고 저쩌고는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 그렇죠. 있겠죠. 굉장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쿨한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하고도 뭐 쓸데없는 잡담보다는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예, 대화를 선호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내 하우스 커스프 경계선 사인 있잖아요. 네. 그 환경이 잘 조성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하우스의 안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 사인이 원하지 않는 네.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자, 7번째 하우스에 있는 행성의 부정적인 면이 6번째. 그러니까 그 하우스에 있는 네. 행성이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지금 6번째 하우스 경계선이 물병자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금성이 있다고 치면은 그런 물병자리가 원하는 환경성에서는 나의 그 뭐라 그럴까 예술적인 감각, 그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네. 그리고 본인의 취향 네. 등을 뭐 잘 발현할 수 있다 발현할 수 있는데 그 물병자리가 원하지 않는 분위기, 상명하오복적이고 뭐 자기 창의력과 개성을 발현 못하는 환경이라 그러면 비너스의 부정적인 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게을른다든가 우유부단해진다든가 자기의 그 미적 감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우스를 볼 때 그 하우스 경계선이 원하는 환경, 분위기를 어떻게 충족을 시킬 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6번째 물병자리 또는 천왕성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1인 기업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태양도 좀 그런 기질이 있고요. 화상도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 화성, 목성이 들어가 있고 뭐 천왕성까지 들어있는데 뭐 카텐 뒤에 숨어서 일을 하는 일이라든가 남을 받쳐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어큐리스보다는 천왕성일 경우가 더 그렇죠. 천왕성이 더 그렇죠. 네. 어큐리스는 그 환경일 뿐이고. 그리고 예. 약간 일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좀 지루한 일보다는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위험 검사하고 다 태양, 목성, 화성, 천왕성 다 위험 검사하고 앞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런 일이 더 이 사람한테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뭐 흙 원소 사인이라든가 토성 들어가 있거나 플루토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꾸준하고 스텝 바이 스텝 룰과 규칙이 분명한 뭐 그런 환경이 더 어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6번째 하우스는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근데 12번째 하우스는 만성적 유전적인 질병이고 6번째는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라서 요때 급성보다는 이제 내 몸에서 먼저 나오는 거. 근데 요때 잘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뭐 괜찮겠지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12번째에 얘기하는 그런 만성적 유전적 고질적 질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6번 하우스는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급성보다는 그러니까 12번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12번랑 비교하면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우리가 보통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진다는가 몸이 취약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질병. 그렇죠. 예. 저랑 우리 누리쌤이랑 똑같지만은 뭐 계절이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소화기관. 네, 맞습니다. 예, 위. 저도 가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부위라든가. 예를 들면 뭐 요도, 자궁, 뭐 그런 산부인과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을까? 스콜피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식기 질환 나타날 수 있고요. 배설기관, 뭐 대장 항문 쪽, 뭐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행성들 또 이제 건강에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해왕성이 6번째 하우스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그렇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진단, 뭐 약물, 뭐 부작용, 뭐 중독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질병이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아픈지 원인 불명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은 저는 개인적으로 40 중반에 이전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보다는 요런 데를 이제 종합검진 하실 때 한 번 더 검사해 보세요 정도로 끝냅니다. 저는 메디칼 지식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도 얘기 안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프랭크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퀴라라고 호주 점성학자인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 자체가 뉴트리션이에요. PhD 자체가 뉴트리션이고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호주 국가대표팀 컨설팅 자문도 하고 많은 운동선수들 그런 건강 관련 자문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학적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괜히 질병에 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내담자들한테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이론적인 공부를 설명하니까 얘기한 것 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거지. 반드시 이런 질환이 그럼요. 그거 알면 여기 안 있지. 의사야겠지. 스리생하고 있겠지. 자, 그리고 6번째가 애완동물과의 관계도 되잖아요. 저 보세요. 사람하고 관계는 좀 그렇게 차인데 우리 강아지들 애완동물하고 애착 관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캔서잖아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잘 먹어도 뿌듯하고 응아를 잘 해도 뿌듯하고 애착 관계 굉장히 세요. 제가요. 전 여자친구들한테 개만큼만 나를 좋아해봐라는 소리를 많이 들습니다. 내가 개보다 못하냐? 뭐 이런 컴플레인을 종종 들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또 애완동물하고 유착관계가 어떤지도 이제 6번째 하우스를 보면 되고. 그래서 6번째 그러면은 1 그리고 건강. 근데 건강은 좀 그렇고 1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일과 후에 또 나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냐 그러죠? 자, 어떻게 보내는지.
넵튠이나 천왕성이 있으면 좀 규칙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토성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규칙적일 수 있다. 하루 일과의 어떤 체계적인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해왕성이 있어. 네. 그럼 내가 일 끝났어. 네. 그럼 그 여가 시간에 뭐 하면 좋겠어요? 해왕성적인 활동들 하면 좋겠죠. 그렇죠. 뭐 선생님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가. 네, 예술 활동을 한다든가, 뭐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술 마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야근하지 마세요. 네. 뭐 천왕성이 있다 그러면. 천왕성이 있으면은 좀 그 일상의 일과에서 약간 쇼킹이 될 만한 일들, 변화를 줄 만한 일들.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장소에서 그렇죠. 예, 뭐 게임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 뭐 나쁘지 않겠죠. 네. 그 6번째 또 하우스 또는 그 경계선 사인이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면 좋을 건가. 네. 어떻게 뭐 가족들 또는 뭐 연인들하고 보내면 좋을까. 네. 또 이제 고려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6번째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